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다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3달 동안 지속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죠. 외부 활동은 줄어들고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늘면서 신체적 균형감도 떨어지곤 합니다. 특히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할 때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바로 충혈 증상이 있는데요. 이 충혈 증상을 가벼운 결막염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했다가 뒤늦게 안과를 찾아서 포도막염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막염,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포도막염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순천 성모안과 양필중 원장께서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을 텐데요.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녹내장, 백내장, 라식, 라섹 등 모든 안과 질환에 대해선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전화 759개 7000번, 753국에 9911번, 753국에 9922번 석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630kHz, FM 95.7MHz로 방송되고 있는 KBS 순천 방송 라디오 상담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으로 진행되며 목요일에는 한방 상담, 금요일에는 생활 경제 상담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친절한 상담과 함께하는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양필중 원장과 함께 포도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진 것 같더니 이번에 이태원 집단 감염 때문에 또 걱정이 커졌죠. 네. 네,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도 많으신데 뭐 시민분이나 환자분들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엔 코로나 때 막 걱정하시다가 요즘에 이제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환자분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뭐 감기도 뭐 마스크를 항상 쓴다든가 또 어떤 단체 이렇게 병원에 오히려 좀 덜 가게 돼서 일반적인 감기가 훨씬 줄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안과인 경우도 이제 환자를 직접 가까이 이렇게 대면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또 코로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도 이제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여름은 엄청 더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 무더운 여름을 대비한 안과 질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환절기에 접어들면 눈이 건조해지는 게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더운 이제 여름이 되면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단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많이 밀집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야외로. 그러다 보면 이제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게 또 바이러스 질환들이 그럴 때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주의해야 됩니다.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것들. 네. 네, 오늘은 포도막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질환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포도막염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포도막이라고 하면은 그 용어 자체가 좀 솔직히 낯설거든요. 네. 이제 우리 눈에 우리 안구에 있어서 우리 눈 안에 홍채, 또 선모체, 맥락막이라고 해서 우리 눈 안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게 꼭 포도같이 이제 생겼다고 해서 포도 껍질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걸 포도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걸 바로 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도막염의 발생 빈도가 인종이나 뭐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은 곳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더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이게 포도막염이 특징적으로 우리 동양인 또 중동에 이렇게 좀 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크로드가 돼 있는 중동, 아시아 이런 데 더 흔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연령층도 또 다른가요? 네. 우리가 제가 이제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백내장이나 뭐 건조한 게 다 노화가 원인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포도막염은 되게 한 20, 3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창 사회생활이 활발한 시기에 이제 발생해서 또 증상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혈이 잠깐 생겼다가 반복되다가 또 병원을 안 가게 돼서 질환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포도막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우리 어떤 염증이나 감염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감염에 의한 거냐 또 감염이 아닌 비감염성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우리가 흔하게 우리 로컬에서 병원에서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대개 비감염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감염성이라는 것은 세균이 들어오지 않는 몸 안에서 자체로 생기는 어떤 면역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 비감염성에는 자가 면역과 종양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감염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감염성이거든요. 네. 되게 이 포도막염은 감염성인 경우는 솔직히 흔하진 않습니다. 되게 뭐 백내장 수술 후나 또 다쳐서 외부에서 뭔가 침투해서 오는 경우가 감염성인 경우고 그런 경우는 뭐 드물고요. 솔직히 우리가 뭐 다치거나 어떤 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하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있는 포도막염은 감염성이 아닌 비감염성 그러니까는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피곤하거나 그러면 면역 이상이 생기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그 균을 잡아야 되는데 이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포도막에 해당되는 홍채나 선모체를 공격해서 그쪽 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종양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면역이 좀 약해지는 것도 있고 또 종양 자체가 이렇게 좀 전이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가 면역 이상에 의해서 우리 피로나 과로,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또 눈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몸속에 다른 염증 질환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제 좀 간혹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류마티스 내과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류마티스 질환이란 게 원래 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뭐 관절에나 이런 데 있는 곳을 공격을 해서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또는 뭐 루푸스라든가 이런 게. 또 근데 이제 우리가 류마티스 질환 중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가지고 이 척추의 염증으로 인해서 척추가 좀 뻣뻣해지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또는 배채병이라고 입안이 헐린다든가 또 여성 질환들이 있으면서 눈에도 같이 염증이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 포도막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류마티스 질환으로 진료받고 계신 환자분들이 그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나 눈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한번 안과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포도막염이 그런 경우에 되게 동반되기 때문에 같이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포도막염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포도막염은 눈에 있어서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뭐 앞 포도막염, 또 중간 포도막염, 또 뒤 포도막염, 또 이제 전체적으로 앞뒤 상관없이 전체로 다 생기는 뭐 전체 포도막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린 그 용어처럼 전체 포도막염이란 거는 어디 위치가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뭐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아주 심한 경우고요. 대개는 나타나는 게 앞 포도막염이 많습니다. 우리가 충혈이 돼서 예를 들어 어디 안과에서 뭐 결막염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안 되고 좀 좋아졌다가 좀 피곤하면 좀 나빠지고 이러다가 이제 다른 안과를 찾게 돼서 포도막염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개는 앞 포도막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뒤쪽에 영향을 안 주면 우리 눈 안의 뒤쪽은 신경이나 망막, 시신경 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력 자체도 떨어지고 좀 심하게 나타나는데 앞 포도막염은 눈 앞쪽에 충혈과 또 눈 안에 염증이 좀 약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걸로 가볍게 되게 나타나는데 그런 앞 포도막염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중간, 뒤 포도막염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상 없이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충혈이 돼서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면 어떤 선생님들이나 진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포도막염 같은 경우에 약간의 충혈만 있는 경우는 뭐 일반적인 결막염이려니 생각하시고 되게 안약을 가볍게 처방하는데 되게 그런 안약으로 좀 염증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날 또 환자분들은 또 면역이 더 약해진다면은 오히려 염증이 좀 심하게 되거든요. 그럼 순간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약간 좀 오진을 한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이 환자분께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좀 병이 좀 심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기가 좀 쉽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포도막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포도막에 대한 치료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앞 포도막염은 그나마 뭐 충혈이나 뭐 염증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뒤 포도막염은 더 심각한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것들이 다 몰려 네.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포도막염이 앞쪽에만 국한되지 않고 뒤쪽에 생기는 경우는 망막이 붓는다든가 또 신경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벼운 증상으로는 뭐 갑자기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든가 눈 안에 떠다니는 막 그런 게 증상이 있기도 하고 오히려 신경이나 망막에 직접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시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시력이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은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눈이 이제 좀 힘을 좀 빠지게 되는 앙구로라고 좀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어.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양필중 원장과 함께 포도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녹내장, 백내장, 라식, 라섹, 노안 수술 등 모든 안과 질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양필중 원장과 함께 건강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눈 충혈, 눈부심, 눈물 약간의 통증 등이 있어서 안과에서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막염 증상과 함께 눈 처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눈꺼풀이 다래끼처럼 부었는데 이런 증상도 있는 건가요?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 포도막염이 이제 초기에는 눈이 좀 충혈돼서 결막염이라고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결막염이 좀 오인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결막염이 있다 보면 눈꺼풀도 좀 붓게 됩니다. 눈이 좀 시리고 눈부시고 눈꺼풀도 붓고 뭔가 좀 약간의 염증이 있는 듯한 좀 가벼운 증상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포도막염에 의한 눈꺼풀이 부은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일반적인 세균 감염에 의한 다래끼 같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래끼 치료를 하듯이 뭐 항생제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포도막염에 대한 치료를 해야 염증도 충혈도 완화되고 눈꺼풀 부은 것도 좀 가라앉는 거죠. 예. 그럼 이분은 일단 포도막염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그렇죠. 받으셔야 포도막염이 되겠네요. 원인에 의해서 눈꺼풀이 가볍게 살짝 붓는 경우라면 통증도 없고 일반적인 다래끼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포도막염에 대한 치료가 돼야 눈꺼풀이 좀 붓는 것도 좀 줄어들죠. 예. 뭐 치료는 오래 걸릴까요? 그냥 일반적인 포도막염 치료가 이제 스테로이드 염증이라든가 먹는 약이나 뭐 주사로 치료하거든요. 네. 뭐 그런 정도로 가볍게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이번에 안과에 가서 포도막염 진료를 받았습니다. 처방해 주신 약 중에 산동제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언제 넣어야 할까요? 출근 전에 투약하기엔 동공이 확장돼서 힘들 것 같은데요. 자기 전에 넣어도 될까요? 호마핀 산동제랑 프레디니논 점안액 처방을 받았는데요. 프레드니론은 자주 넣고 있는데 산동제는 한 번도 안 넣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네, 이게 금방 발음하기 힘들 정도로 네. 이제 일반적인 전문적인 안약이다 보니까 우리가 포도막염의 주요한 치료약이 스테로이드라는 겁니다. 우리 스테로이드란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잡는 상당히 중요한 약이거든요. 하지만 그 약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에요. 왜냐하면은 염증을 잡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안압을 올린다든가 또 백내장을 유발하는 단점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도막염 때는 사용되는 안약이라서 포도막염 때 처음부터 장기간 좀 사용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포도막염 때 눈 안의 염증이 우리 홍채랑 또 쥐 조직을 염증 때문에 엉겨 붓게 되거든요. 좀 그런 걸 막기도 하고 또 통증 자체가 좀 생기게 돼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눈에 산동제, 동공을 키우는 산동제라는 안약을 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예서 말씀하신 호마핀이라는 산동제라고 하는데 이 약을 넣으면 동공을 좀 키우게 돼서 홍채 유착이라든가 염증에 의한 합병증을 좀 막아주긴 하는데 눈이 부셔요. 눈이 부시고 또 가까운 게 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심하지 않으면 그걸 좀 덜 쓰려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겠지만 필요한 경우는 같이 써야 나중에 합병증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안약 저만하는 정도는 주치 선생님하고 같이 약을 넣어가면서 같이 할지 어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약에 따라서는 호마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넣기도 하고 1번 넣기도 합니다. 그런 횟수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자기 전에 넣고 그런 건 상관없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제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라 포도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요. 취미로 서핑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고 하는 게 포도막염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아까 말한 포도막염 같은 게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감염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이런 강직성 척추염 같은 류마티스 질환에서 자가 면역에 의해서 몸에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피곤하거나 과로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닷물에서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해서 포도막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서 너무 과하게 피곤할 정도로 서핑을 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포도막염이 생길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는 바닷물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과한 스트레스라든가 좀 너무 과한 운동으로 해서 면역이 피곤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양필중 원장과 함께 포도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가 볼 텐데요. 그러면은 포도막염으로 걱정되는 합병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포도막염이 어떤 우리 백내장 수술처럼 한번 수술해서 딱 완치가 되면 좋은데 이 포도막염이라는 거는 만성적입니다. 또 재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포도막염으로 안과를 오시게 되면은 포도막염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환자분들한테 나중에 피곤하거나 과하면 재발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불편감이 좀 생기면 바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게 포도막염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로 인해서 뭐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백내장, 녹내장이 좀 빨리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눈 안의 염증 때문에 홍채가 이제 주위 조직과 좀 엉겨 붙어서 안압이 오른다든가 또 아까 시신경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매우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시력 상실 같은 경우도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병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전에 한 번씩 뭐 생긴 적이 있냐, 충혈이 된 적이 있냐, 환자분들은 포도막염이라는 거를 모르고 오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이전에 어떤 병력, 그러니까는 전에 어떤 증상들을 좀 물어보는 게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간단하게 안과에서 기본으로 하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로 눈 안의 염증 세포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앞 포도막염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한 중간이나 뒤 포도막염 때는 시신경이나 망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 안에 안저, 망막의 신경에 대한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이 포도막염이 또 일반적인 포도막염이 아니라 아까 말한 류마티스 질환이라든가 또 배째병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내과적으로 혈액 검사라든가 또 흉부 방사선 검사 이런 것도 같이 받게 됩니다. 다양하게 진단하고 계시네요. 그럼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도막염 자체 염증을 완화하는 치료인데 우리가 아까 말한 감염성이다. 그런 경우는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 세균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시면 되지만 비감염성인 일반적인 대부분의 자가 면역 이상이 나는 경우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란 안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으로 첫째 치료하기도 하고요. 눈에 또 심한 염증 같은 눈에 직접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먹는 약을 또 같이 병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스테로이드 자체가 녹내장이라든가 또 백내장을 또 유발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어느 정도 장기간 사용했거나 또는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는 면역 억제제 치료제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 면역 억제제 치료가 되게 상당한 시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던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에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한번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 스테로이드에 반응 안 하는 경우에 면역 억제제만 또 반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는 되게 포도막염이 좀 심한 경우들입니다. 되게 앞 포도막염에만 국한되지 않고 뒤쪽에 망막이나 신경에 영향을 주는 포도막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발이나 이런 게 장기간 좀 있기 때문에 치료 또한 장기간 좀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이게 증상이나 어떤 위치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앞쪽에만 포도막염이 약간 있는 경우다. 대개는 처음에 치료하고 한 2, 3일 지나면 많이 완화되는 단순한 포도막염도 있는가 하면은 또 포도막염이 은근히 또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심한 염증이면은 적극적으로 뭐 주사를 놓는다든가 뭐 치료를 하는데 염증이 약하게 조금씩 진행한다든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기간이 좀 늘어나요. 또 이게 환자분들이 또 이게 피곤하면은 좀 아까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과로도 하지 마라, 일도 하지 마라, 좀 하지 마라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뭐 솔직히 직장인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기는 나이가 평균 35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뭐 일을 좀 하지 마라, 또 본인들이 정작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좀 쉬어주면서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치료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럼 치료하면은 보통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되게 이제 뭐 한 일상생활은 뭐 한 2, 3일 지나면 심한 염증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도막염이 아까 저 뒤쪽에까지 나타난 좀 심한 경우는 뭐 1, 2주 이상도 충분히 더 걸리고요. 그리고 또 렌즈 착용에 있어서도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좀 알려주실까요? 포도막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충혈하고는 다르게 우리 일반적인 충혈이 되면은 흰자 전체적으로 좀 충혈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포도막염 같은 충혈 같은 경우는 검은 자 주위에 충혈이 많이 됩니다. 네. 꼭 우리가 렌즈를 오래 끼면은 각막 주변에 신생혈관 때문에 각막 주변에만 충혈된 것처럼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렌즈 착용자분들은 포도막염이 진단이 좀 오인이 좀 될 수 있고요. 또 렌즈 자체가 또 포도막염 있는 경우는 눈 안에 염증이 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렌즈는 좀 줄이는 게 좋죠. 하지만 렌즈 자체가 직접적으로 포도막염을 유발하는 것은 좀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포도막염은 감염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눈 안에서 자체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도막염과 관련해서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충혈이 한 번씩 생겼을 때 뭐 간단하게 이제 약국 가서 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 충혈이 뭐 심각할까 생각도 되고 또 하루 이틀 좀 넣고 좀 쉬다 보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하지만 이게 원인 없이 좀 반복되다든가 평소보다 좀 뭐 2, 3일 이상 좀 지속된다든가 하면은 일반적인 충혈이 아닌 이런 드물지만 안 좋은 포도막염이 아닌지도 한번 진료를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순천 성모안과 양필중 원장과 함께 포도막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준 거야